12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준석의 성패입니다.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 당 안팎으로 평가가 한창 엇갈리고 있는데요.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탈당했다라고 하는 뉴스 외에 구체적인 메시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여기에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건지는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예. 토사구팽 이후에 말로를 좀 봤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면 이준석 다시 불러와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천하 용인 모두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창당 선언과 함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거물급 인사들의 합류 소식도 없었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기대가 크거든요. 자칫 똑똑하고 유능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당이 굉장히 잘 되면 이준석 대표의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게 되고, 신당이 출범하고 발긴이 되려면 중요한 정치인들의 집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가장 핵심인 측근들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동력을 가질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7석에서 8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총선 이후 연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이전의 연대 가능성은 저는 제하고 본다라고 이제 공언을 드렸고요. 총선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느냐가 저의 도전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외로 혁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경쟁입니다.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 전 대표에게 과연 손을 뻗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빠르면 2주 뒤에 창당 대회를 열 계획을 밝혔는데요. 치열한 신경전 속 보수 세력 내 본격화된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김홍일 적격성 공방입니다. 어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솔직히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방통위에 많은 그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그 쌓아온 그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공정한 시각을 갖고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방송통신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해달라는 뜻으로. 야당은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주가 조작 공모 의혹과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신분으로 수사한 바 있던 김홍일 후보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지난 정부의 재수사 끝에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는 시절에? 그런 증거가 없다고 근데 권익위원장 하실 때 발표했습니다. BBK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훈장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법과 원칙대로 그러셨겠죠. 오늘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후보자 지명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